요즘 시장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참 막막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안개를 걷어내고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길을 보고 있는지 그 명확한 전략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작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맞바람부터 진단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리츠, 중국 시장, 또 코스피 리밸런싱이라는 세 가지 다른 색깔의 기회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맞바람을 마주한 시장. 요즘 왜 이렇게 오르기가 힘든지, 쉬운 상승장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현대차 증권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뜨거웠던 감자를 식힐 시간. 와, 이 비유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 기대감 같은 걸로 막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이 이 감자가 이제는 좀 식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면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할 때다. 바로 이런 의미겠죠.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니까 투자자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큰 맞바람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이 관세 문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계속 물음표고요. 또 국내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마지막으로 원래 9월은 역사적으로 좀 힘든 달이기도 하거든요. 이 4가지가 지금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아주 만만치 않은 변수들인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데 도대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디서 안전과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까요? 그 첫 번째 전략, 바로 방어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해답으로 제시된 게 바로 리츠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꼬박꼬박 월세처럼 배당금을 주는 이 리츠가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리츠를 ETF로 투자하면 좋은 점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을 딱 해결해 주거든요. 첫째, 우리가 어떤 리츠가 좋지 하고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좋은 걸로 골라 담아주니까요. 둘째,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 이게 또 쏠쏠하죠. 마지막으로 세금도 깎아준대요.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정말 괜찮죠? 자, 그럼 어떤 리츠 ETF가 있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딱 별표를 쳐놓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저 타이거 리츠 부동산 탑10 액티브입니다. 왜 하필 이걸까요? 액티브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것 같으면 그걸 알아서 싹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수만 멍하니 따라가는 패시브 ETF랑은 다른 이런 유연함이 엄청난 장점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방어 전략을 봤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안전벨트 푸시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고위험, 하지만 성공하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성장 투자. 바로 중국의 AI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의 AI 투자는요, 그냥 몇몇 기업이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국가 총력전입니다. 정부가 AI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앞에서 다 끌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해외 칩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밀어붙이니까 캠브리콘 같은 자국 기업들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정책이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각 변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안정이나 성장 같은 큰 그림이 아니에요. 아주 특정 시점에 특정 이벤트를 활용하는 좀 전술적인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기회죠. 코스피 리밸런싱.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1년에 딱 2번, 3월이랑 9월에 거래소가 기업들 시가총액 순서대로 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대형주, 너는 이제 중형주, 이렇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룹이 바뀌면 인덱스 펀드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기계적으로 편입된 주식을 팔고 새로 들어온 주식을 사야만 해요. 바로 여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대형주로 승격되는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대형주로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보다 성과가 안 좋았고요.
반대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강등된 종목들이 무려 6.3%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펀드들의 기기적인 매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번 9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해당될까요? 방금 본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보죠. 중형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강등되는 종목들에는 SKC, LG이노텍,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반대로 대형주로 승격되면서 오히려 단기적인 수급 부담이 예상되는 종목들로는 한화나 APR 같은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리츠, 폭발적인 성장의 중국 AI, 그리고 단기적인 코스피 리밸런싱까지. 정말 다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하나로 꿰뚫는 공통적인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안정적인 수익,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날카로운 전술. 이 전혀 다른 아이디어들 사이에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분으로의 회귀입니다. 시장이 복잡하고 안개 속일수록 전문가들의 시선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업의 진짜 실력. 우리는 이걸 펀더멘털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좋은 펀더멘털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익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기업. 둘째,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더 잘하네? 하면서 실적 전망을 계속 올려주는 기업. 그리고 셋째, 관세 같은 외부 충격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업.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조선, 기계, 헬스케어, 그리고 증권 같은 섹터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헤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결국 기업의 본질, 바로 이 펀더멘털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